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2026학년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의 첫 번째 추진 정책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서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를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3년째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읽는 것에 이제 치중을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구독자 수가 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20 편이 넘는 영상으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나눠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는 예전보다는 좀 부담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경기도 교육청의 각 부서의 이 주요 업무 계획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전에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토대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서는 총 두 개의 이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량 기반 교육 강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각각의 추진 과제는 한 세 꼭지 정도씩으로 또 세세부 추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개씩을 나눠서 이렇게 6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과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니라 3 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20 개에서 24개 정도의 영상으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량 기반 교육 강화에서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고 해당 정책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잘 구현되는 것이 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목표, 그리고 공교육 확대라는 이 지금 경기 교육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지식 중심의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는 이 사회정서적인 역량까지를 모두 포함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화하는 체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 개의 이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중등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는 제외를 하고 초등교육과 그리고 중등교육과 융합교육과의 정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의 추진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학교의 자율성과 주도성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의 3대 기조 중에 자율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자율이라는 기조는 학교의 공동의 학교 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수준 또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 또 경기도 교육청의 이 각 부서별 교육 정책과 연계해서 학교의 목표 그리고 비전을 수립하고 각 교과별 학년별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추진 목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단위 학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장학 자료 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담임 장학, 학교 안에 자율 장학, 학교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가 되어서 이 교육 과정이 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또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고, 교육 공동체의 주도적 실행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한다. 이 맞춤형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러닝으로 대표되는 정책이긴 한데,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또 개발되어서 학교 현장에 안내되고 있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이 특수성, 또 학습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초등교육과의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예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초중등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요렇게 되어 있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했으면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어 이 학교 교육국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신장하고, 그러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 현실 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전이하는 것까지를 학교에서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서 수업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진 방향은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질문과 탐구. 또 학생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제 학생 주도성. 어, OECD 2030 학습 나침판이라든가 또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이 보고서에서도 이 학생 행위 주도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질문과 탐구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논의되고 있는 게 논술과 토론 부분이었고, 프로젝트 학습이나 주제 중심 수업 같은 경우, 또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융합 수업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업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신장하는 학생 평가를 내실화한다. 또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습 성찰 기반 맞춤형 피드백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그걸 통한 학습으로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학생 개별 피드백입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학습자들의 교수 학습 참여 과정에 있어 학습 전략을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하면서 성찰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를 하는 것이 이 피드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수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선생님들께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보시면 이 피드백과 관련된 이 자료집들이 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좀 살펴보시고 좋은 피드백이란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교수 학습이나 학습 전략을 개선하지 못하는 피드백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는 중등교육과입니다. 초등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설계, 수업과 평가 이런 순서로 추진 목적과 추진 방향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주도성 함양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과정도 그렇고 지역 단위의 교육 과정에서도 교사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는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학교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까지를 참고해서 학교의 교육 목표나 비전을 토대로 해서 해당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성취, 이 기준 등을 분석해서 학교의 학습 목표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 각 교과 학년 단위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교사의 교육 과정 문해력이 될 것입니다. 해당 교과나 학년의 교육 과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교사 교육과정의 목적이자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신장되면 될수록 학교 교육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교사의 교육력,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력이 제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읽었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레버리지 전략과 관련해서 이런 교사와 학교의 교육력의 성장이 경기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중등 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함께 읽을 때 그동안 없었던 정책 용어가 나왔었죠.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 그래서 학교마다의 여건, 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 브랜드를 설정해서 각 학년, 각 교과별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중등교육과의 두 번째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 평가 내실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 각 교과별 핵심 아이디어 기반으로 교과 내용 영역 내에서의 융합, 그리고 교과 간의 융합 수업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 미래 사회,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모두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미래 사회에서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학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교과의 영역 간의 통합, 그리고 교과 간의 이 융합 수업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설계하고 제공해라라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3과 연계한 질문과 토론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깊이 있는 수업 3대 기조를 보면 학생과 교사 주도성의 조화, 그리고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탐구 수업을 진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삶과 맥락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세 가지가 큰 방향성이었는데, 그 방향에 맞게 삶과 연계한 질문과 토론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운영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막론하고 학생의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탐구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으로의 평가 내실화가 이제 중등교육과 마지막 추진 목적인데요. 수업 속 평가와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으로의 평가를 내실화한다. 여기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교육 활동으로서의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정량적으로 이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또 다른 학습의 과정으로서 내가 몰랐던 것을 인식하고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평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 그리고 학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의 힘,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장하기 위해서 논술형 평가, 또 경기형 토론 모델을 적용한 토론 수업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방향성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교육과입니다. 교과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해당 교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어, 지정을 해서 학교별 여건과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과학, 예술, 중점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서 창의 융합교육이나 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여기에 뭐 체육교과 정도도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초등, 중등 융합교육과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까지가 이 첫 번째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부분의 관련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추진 성과는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요것이 2026학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중심으로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학년도 추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 과정입니다. 내용 체계 자체가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은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교육 과정 운영 설계입니다. 우리가 3대 기조인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학교의 목표, 학습 목표, 교육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설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설계할 때 반드시 책무가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 자율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정책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국가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느냐. 이때 중요한 것은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 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맥락적으로 국가나 지역 수준의 교육 정책에 반하지 않지만 학교의 특색이 드러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과 관련된 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에 따라 작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고, 올해는 중등 같은 경우는 중2와 고2까지, 초등 같은 경우는 전체 학년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학교 요런 것들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에 따른 맞춤형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체제를 구축한다. 어쨌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학교 자유시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인력풀 구축, 자료집 개발 보금.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 자유시간이 작년에 이제 처음 안내가 되었을 때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 그리고 교과목 개설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시간 개설을 위해서 아마 2024 학년도에 이 교과 개설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고 뭐 인제 교과서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올해 적용을 하면서 관련 사례들이 경기도 교육청 내의 이 한 600 개가 넘는 중학교에 아마 안내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올해가 첫 해였기 때문에 중학교 1 학년 대상으로 학교 자유 시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쪼끔 더 연구와 또 장학 자료가 많이 개발돼서 안내가 되고 또 교과도 개발되고 교과서도 개발이 되는 과목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인 중학교 2 학년이나 그 후인 중학교 3 학년의 학교 자유 시간을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학교 자유 시간과 관련돼서 2개 학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국가 수준에서는 이 3 년의 기간 동안 한 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1 학년에 자유 시간을 개설해서 운영한 경우에는 뭐 2-3 학년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 학년이나 3 학년 때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학교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이제 학교 자유 시간을 과목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이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초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통합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찾아가는 연수,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단 및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 체제 구축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첫 번째는 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 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 주도적 실행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공동체의 주도적 실행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원이 주도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교원의 주도적 실행과 교육 공동체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는 우리가 기본 계획을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학생의 교육 과정 선택권이나 다양화, 정책과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죠. 학교의 자율 시간, 진로 연계 교육 및 학사 운영 유연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체계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수 학습 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신설 교과 활용 및 학교 자유시간 운영 모델을 위한 교육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자유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토대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교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초등교육과정 콘텐츠, 공모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개발 보급.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장학 자료를 개발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학 자료가 됐든 컨설팅이 되었든 혹은 연수가 되었든 거기에 참여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였을 때 '아 이건 내가 한번 내 교과에 우리 학년에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장학 자료, 컨설팅, 연수 운영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 기본 심화 전문가 등 선생님의 이 성장 단계에 맞는 이제 연수 등을 제공하면서 이 학문적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 연수와 컨설팅 그리고 장학 자료,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토대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 위한 고시외 과목 및 인정도서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유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고시외 과목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고시의 과목 운영 지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자유시간, 그리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고시의 과목 개발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한다. 음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학습 선택권을 왜 확대하는 걸까요? 어 학생의 주도성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맞춤형 수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책 용어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의 과목 승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과목 내용 체계 구성 내실화,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인정도서 개발 지원, 인정도서 심의위원회 수정 보완 및 심의를 통한 내실 있는 도서 개발 지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고시의 과목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인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도 이 제도를 쪼끔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대전교육 과정에서 이 정보 수업 시수를 초등학교는 한 단위, 이제 중학교는 두 단위를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인제 위에서 나왔던 것들과 쪼끔 겹치는 부분인데 여기는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부분이 인제 처음 나오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 앞쪽에 있는 것과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마다 이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를 아마 만들게 될 거고 모든 학교에 의무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학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브랜드와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설계되고 실행되고 또 평가를 통한 환류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 브랜드는 또 뭐랑 연관이 깊겠어요? 학교 자율과제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평가에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제가 학교 자율과제로 선정이 되고 학교 자율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과별 또 학년별 교육과정과 어떻게 되겠어요?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교 자율과제를 토대로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런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 이게 학교 교육 목표나 비전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목표나 비전, 학교 브랜드와 연계해서 학교 자율과제가 어떻게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 자율과제가 각 교과 그리고 학년별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가 이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물론 중등교육과 정책 추진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혼자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학교 자율장학과도 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 지역 주도형 교과 중점 운영을 확대하는 데 뭐 과학 중점, 수학 중점, 예술 중점, 뭐 체육 중점 이런 학교들의 이제 양적인 팽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 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과를 뭐 강하게 교육 과정에 수업 시수도 늘리고
또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도 뭐 초빙을 하거나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뭐 학교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학교의 자율권을 또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어 이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과 마찬가지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 나와 있었던 이 두 가지, 세 가지인가요? 이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부분, 인정도서, 그리고 지역 주도형 교과 중점 학교 운영 확대와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통합설계, 연수 참여 만족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과 간 융합 교육과정 설계, 운영, 실행도 얼마나 실행을 했냐, 융합교육과정을. 그다음 융합교육과에서는 과학예술 중점학교 운영 성과, 또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만족도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전후로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요새 연수를 가 보면 이제 연수 전에 '나의 수준은 어떤가.'라는 진단과 관련된 설문이 있고, 그 위에 연수를 마치고 나서 "기존의 나의 수준에서 어떤 부분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토대로 해서 나의 전문성이 1 수준에서 5 수준까지 있다면 처음에 1 이었는데 어떤 수준까지 성장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중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평가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 평가를 적절히 이 통합해서 이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두 번째 세부 추진 내용은 질문과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 확대입니다.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깊이 있는 수업 확산. 계속해서 이 키워드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2025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이제 확대한다. 이제 이게 뭐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도 질문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15개 내외였는데 올해는 30 개가 넘는 학교를 이렇게 질문하는 학교, 선도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중등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토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초등 부분에서의 질문하는 학교하고 중등 부분에서의 이제 질문하는 학교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등은 30 개가 넘으니까 아마 초등도 비슷한 수준에서 어 운영되지 않을까. 물론 학교 수는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질문 기반 탐구 수업을 강화한다. 또 삶의 맥락에 기반한 깊이 있는 수업 실천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이번에 뭐 임용에서도 교육 과정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 영역이 하나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 기반으로 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어 이 학습 목표를 했다면 어떤 결과물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냐라는 게 사실은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때 이 핵심 아이디어와 그리고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추출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 질문을,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이 탐구 질문에 대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탐구 질문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게 최종인 총괄 평가의 이 퀘스천, 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이제 이 평가의 설계가 될 것이고, 평가가 설계되고 나면 이 평가 설계된 내용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교육 과정 설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절차들을 음
인식하고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모든 단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단원 정도는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와 그리고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총괄 평가를 기획하고, 특히 가급적이면 총괄 평가를 논술형 평가로 기획을 하면 좋겠죠. 아니면 토론이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수행해 내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이 층위를 나눠서 빌드업을 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 주도적 배움과 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업 확대입니다. 깊이 있는 수업을 실천하는 탐구 수업 공동체 운영 확대 및 교원 역량 강화. 근데 저희가 중등 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같이 공부할 때 이 수업이 앞으로 나왔어요. 수업 탐구 공동체라는 말이 계속 나와 가지고 '이 탐구 수업 공동체가 용어가 변경되었나?'라고 아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요 업무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아서 탐구 수업 공동체는 올해도 똑같이 운영되고, 작년에 한 300개 정도였는데 올해 한 500개 정도로 확대돼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탐구 토론 중점 탐구 수업 공동체 운영, 모델 개발 및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구 수업 공동체에서 이 질문과 탐구와 토론, 이 토론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요것과 관련된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탐구 수업 공동체 교원 역량 강화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수업 실행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올해도 요 탐구 수업 공동체 운영했던 팀들이 모여서 우수한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이야기들의 장이 좀 펼쳐졌던 것 같고, 경기 미래장학 가이드북에서 보면 우리가 자율장학과 관련돼서 사례 나눔을 할때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의 고민과 필요에 의해서 그 해당 과제가 도출되고, 도출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던 것들을 이 서사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걸 토대로 학교가 변화했던 부분,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 수기의 과정이 학교를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와 닿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탐구 수업 공동체를 운영할 때 좋은 사례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탐구석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고민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선 효과가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공동 지성으로 그 문제에 대한 아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경기 수업 나눔 시스템 연계 지역 단위 수업 나눔 한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도 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많은 교과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수업 나눔 한마당을 하고,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앞쪽에 어떤 거시적인 이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 운영이나 평가와 관련된 이론 강의가 다 빠지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수업을 설계할 때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평가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현장 선생님들의 이 아주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마치 성공해서 좋았던 것들, '이걸 꼭 하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부분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유가 학교 현장에서 이 연수 수업 나눔 한마당에 참여했던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예 결과 나눔이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수업 나눔 한마당이 지속적으로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뭐 지역 단위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적인 수업 나눔과 공유인데, 꼭 수업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수업 나눔과 관련된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단위 학교 수업 실천 공유 기반의 수업 톡톡, 또 우수 수업 공개 및 실천 사례 나눔을 통한 깊이 있는 수업 역량 제고, 깊이 있는 수업
온라인 수업 공개를 통한 일상적 수업 공개 문화 확산, 직급별, 성장 단계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강사 인력 불구축. 그래서 음 이 교육 과정이나 수업과 관련돼서 나눔이 이 확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교실을 개방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의 수업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동교과가 아니라 다른 교과의 수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이 해당 교과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의 경계를 허물어서 일상적으로 수업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평가 설계, 삶과 연계된 수업 평가 운영, 또 자발성, 공동체성 기반의 수업 평가, 연구 문화 활성화가 이어서 쭉 나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간단히 살펴보면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평가를 설계해야 된다.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의 이제 이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가 통합적으로 어 제공되는 교육 활동 구성해라. 또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평가,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전략을 수정하고 그걸 다시 적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체제가 필요하다. 또 학생 교과 맥락, 이해 기반의 수업 평가를 설계해야 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수업 평가를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느린 학생이 있고 이제 보통의 학생이 있고 빠른 학생이 있겠죠. 이런 학생들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같이 설계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러닝이라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모든 단원 교과에 하이러닝을 사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결정은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하이러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학습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고, 하이러닝 안에서의 이 학습자 간의 소통이 하이러닝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모둠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만큼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장하기도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 단원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 시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과 연계된 수업 평가 운영, 질문을 생성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기반 질문 탐구 수업 활성화, 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 수업 활성화. 여기도 지금 이제 토론이라는 용어 키워드가 또 나왔고, 우리가 탐구 수업 활성화할 때 이 탐구 질문을 차시별로 좀 구성을 해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식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런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원리를 추출했을 때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 뭐냐. 그리고 어 알고 있어야 될 것,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고를 확장하는 논쟁적인 질문으로까지 구성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을 교육 활동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래서 한 차시별 활동 3 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사실적 질문만을 가지고 한 차시를 구성하고 1 차시, 개념적 질문을 가지고 2 차시를 구성하고 논쟁적 질문을 가지고 3-4 차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개념 이해인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개념 원리를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논술을 작성한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위계를 설정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결정하는 거죠. 교실을 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운영.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수업을 토대로 삶과 맥락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지식과 사회 이슈,
데이터를 연결한 비판적 사고 및 실천 활동, 또 기후환경, 인권, 빈부격차 등 지구촌 공동 문제 연계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과 영역 간에 또 교과 간에 통합하거나 융합하는 수업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자발성, 공동체성 기반의 수업 평가 연구 문화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 간의 횡단적인 연대와 협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 중심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또 나오죠. 이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를 설계할 때 학교 자율과제, 학교 자율장학, 학교 평가, 그리고 교과별 교육과정,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은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상시적인 협의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성 기반의 자율장학으로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온 오프라인 수업 나눔 운영으로 상시적인 수업 공개 문화를 또 조성을 해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수업 탐구 공동체. 아, 여기 수업 탐구 공동체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학교 단위에서 하는 건가 봅니다. 탐구 수업 공동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역 연구회처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거고, 수업 탐구 공동체는 이거는 학교 단위에서 구성을 하는 건가 봐요. 마치 뭐처럼 전학공처럼. 이제 수업 평가에 대한 계획 실행 성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전문성을 신장한다. 질문 탐구, 토론 수업 활성화로 학생과 교사의 공동 성장, 또 학교, 지역, 도단위 수업 탐구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이 교과 네트워크하고 또 수업 탐구 공동체 네트워크하고 어쨌든 뭐 중복적인 걸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 수업 탐구 공동체가 운영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앞쪽에 탐구 수업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수업 탐구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책 평가를 보면 초등교육과는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한다. 그래서 교원 대상으로 깊이 있는 수업 인식 향상률을 보겠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수업 평가 중심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학교 안팎의 수업 공개 운영을 실적을 보겠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단위에서 수업 공개하고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서 얼마나 수업 공개가 많이 이루어졌냐 지금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마지막 세부 추진 과제 제가 유치원은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이제 교육 과정이 있었고 수업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평가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학생 평가를 강화한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뭐 학생을 서열화하거나 줄을 세우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역량을 신장하는 초등학습으로의 평가 강화. 초등 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교육 공동체 공감 토론회를 운영한다. 또 교원 맞춤형 초등학습으로의 평가 역량 강화 연수하고요.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정하는 논수령 평가 내실화, 또 논수령 평가 강사 인력풀 성장 단계별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 연수 운영하고 올 겨울에도 핵심 교원 연수가 한 번 더 있죠.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연수가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선생님들 대상으로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합니다. 또 다양한 학습으로의 평가 도구 및 학습 지원 전략 자료집, 장학 자료를 만들고요. 초등 기본학력 평가 참여 확대 및 역량 기반 평가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공동체 설명회. 그래서 기본학력 평가는 초등은 6학년에서 하고 하이러닝 플랫폼에 얹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수를 좀 늘린다. 그리고 기본학력 평가 자체가
우리가 뭐 이 객관식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을 토대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공동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기본 학력 평가의 양적인 팽창 그리고 질적인 제고를 위한 교육 공동체 이 정책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과 성찰을 통한 성장 지원의 맞춤형 피드백. 이걸 어떻게 운영하게 될까? 전 이게 이제 굉장히 화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가 결과 기반 학생 맞춤형 성장 중심 체계적 학습 지원. 학생 주제별 평가 방법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학습 지원 전략 자료 개발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집을 만든다. 학생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요것도 요거는 기본 학력 평가와 다르게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과별로 1 부터 4 수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1 수준에 해당이 되면 이 해당 학생을 가지고 3RS 시험을 보고 이제 기초학력 미도달 또 기본학력 미도달 학생들을 선별해 가지고 이 보장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결과 기반 학습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교과별 성취 기준 및 특성을 반영한 학생 평가 운영 내실화,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 맞춤형 성장 중심 체계적 학습 지원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학습의 과정과 결과 기록으로서 학교 생활 기록부 기능을 강화한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하는 거였다면 이 새로운 피드백의 도구로서 학생 생활 기록부를 조금 더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담당 장학사 및 현장 실무 지원단 구성, 컨설팅, 뭐 지역 단위로 생활 기록부 관련된 지원단들이 있죠. 또 공정성, 신뢰성 기반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것도 학교 단위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생활 기록부 단위 학교 자체 점검이 보통 3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또 교육지원청 주관 관리 점검이 실시가 되죠. 자, 그다음 수업 과정으로서의 평가, 평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이 학습의 한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체계화한다. 평가 목적, 방법에 따른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성평가를 활성화한다. 또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설계, 적용, 내실화. 성취 기준 분석을 통해서 성취 수준 설정과 평가 도구를 설계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핵심 개념을 추출해 내고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탐구 질문을 만들고 이 탐구 질문 자체가 이 총괄 평가의 일반화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교과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연계 통합적 수행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탐구 질문들이 잘 아 구조화가 되고 이 위계화가 되어서 그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이 학습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이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성취 평가제를 내실화한다. 학습 결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 학습으로의 평가를 실현하는데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력을 바탕으로 학생별 성취 수준의 도달을 지원한다. 지난번에 그 중등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이렇게 읽어 볼 때 이 고교학점제에서 최저 성취 수준 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출석은 3분의 2고 성적은 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거는 잘 기억이 났었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했었거든요.
그 구독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으로 학습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교과별 경기 성취 평가, 표준화 평가 도구 활용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교과별 성취 평가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평가관리센터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제 평가관리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면서 이 평가관리센터를 토대로 이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보장 지원 부분도 나와 있네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및 결과 기반 피드백 제공. 이게 인제 아까 초등 부분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기본 학력 평가를 통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요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논술형 평가와 관련된 부분. 올해는 수행 평가가 작년에 40% 에서 30% 이상으로 축소가 되어서 학교의 수행 평가 부담이 좀 줄었고요. 논술형 평가만으로 이 30%를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를 본다 그러면 교과의 고유 영역이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 이러한 제약이 없어졌다.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논술형 평가의 질을 제고한다. 교실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실제적 맥락에 기반한 평가. 생각의 날개를 다는 다양한 관점을 여는 평가. 배움의 디딤돌이 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평가. 이 말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논술형 평가 장학 자료에 이 논술형 평가 관련된 이 방향성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맥락, 다양한 관점, 메타인지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형 평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성취 기준, 수준에 기반한 루브릭을 제작하고 AI 선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채점의 일관성, 객관성.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채점 할 수 있도록 하이러닝에 탑재되어 있는 AI 선원수령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라. 요 AI 선원수령 평가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어 2026 학년도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 내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 교원의 새로운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중등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또 안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생성형 AI나 에듀테크, 디지털 플랫폼을 교수학습 설계, 수업 운영, 평가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새로운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통합설계 운영 지원한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통합설계 운영 역량, 또 학생의 고차적 사고 신장을 위한 확장형 논술형 평가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개별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학습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이력은 계속해서 누적돼서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과 활용 관련된 교원의 역량이 이제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해석 및 활용을 통한 개별 학생의 지속적 학습 지원, 또 AI 학습 도구 이해와 효과적인 교수 학습 활용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 기록으로서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내실화 부분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중등과 초등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학습 데이터로서의 학교 생활 기록부 인식 전환.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기록으로서 학교생활 기록부 활용하고요. 학생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 근데 이제 생활 기록부를 이 피드백 자료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아이들이 이걸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조금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사실은 그다음 학교급으로 진학할 때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면 교육부 수준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학생들이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관리 지원 체제 강화,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내실화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자체 점검 및 교육 지원청 주관 현장 점검 이것도 아까 나왔던 내용이라. 자, 정책 평가 부분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 연수 이수. 요거 이수율. 또 중중도 요거네요. 그래서 요때는 교원의 전문성을 얼마나 신장했느냐를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부분하고 또 수업 운영 부분하고 평가 부분까지 이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돼서는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별로 제공을 하고 서도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을 토대로 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부분, 또 장학 자료,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부분에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교육과정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목표, 비전을 토대로 해서 브랜드를 설정하고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해서 학년 단위, 또 교과 단위의 교육 과정이 브랜드의 방향성에 맞춰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이 학교 자율장학이나 학교 평가를 토대로 검토되고 점검되고 개선되면서 학교가 학교 교육 과정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 좀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이 학습으로의 평가를 토대로 자기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평가가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적인 피드백, 그래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제 논술형 평가, 또 토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사고력을 신장하는 형태의 교수학습 설계, 수업, 평가, 그리고 환류까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였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고 선명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